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노딱 이런 것들을 막 때리고 그러는데, 자,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해서 이 보도하는 언론, 제가 집에 가면 하루 종일 CNN이나 유로TV나 BBC, 폭스뉴스 등을 틀어놓고 봐도요, 맨날 그 소리예요.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세계 유명한 고위 관료 전문가, 평론가 등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중동 전쟁은 제가 봤을 때 현재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전화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 끝내기가 쉽지 않냐? 지금 하마스가 항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해놓고 지금 인질만 돌려주면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인질이라는 부분을 하마스가 한 것도 계획적이었죠. 2년 동안 계획했다잖아요. 좀 이따 그 이야기 하겠지만. 그래서 인질극을 벌인 것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참혹한 민간인 인명 살상을 한 다음에 인질을 데려와서 버티면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해서 폭격을 하거나 진입을 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당장 피해는 있겠지만 앞으로 하마스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게 다 돌아오게 된다. 이런 계산 없이 그냥 들이받았다가 지금 수습 불가한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하마스 사태가 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한테 돌아서서 팔레스타인 편에 선다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 수교할 듯이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란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수교를 단순히 막으려고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에 관여가 되었을까요? 자, 이란의 관여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관여 증거가 있다 없다 복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 없이 하마스가 저렇게 했다라는 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마스가 무슨 생산 활동을 합니까? 하마스의 저 전비는 어디에서 나왔고요? 거기에 전사한 지금 벌써 전사가 한 2, 3천 명이 죽었을 건데 그 사람들의 보상해 줄 돈은 어디서 나오고 저 무기는 어디서 나왔고 그 모든 조직 가동비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은요, 전부가 계산을 2중, 3중으로 해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각자가 다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당한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가자에다가 보복 폭격을 해대지만 그 보복 폭격으로 자신들의 분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알레포나 다마스커스에 공항에다가 폭격을 해댄 것은 자 확전을 불사하겠다. 덤빌라면 덤벼 봐라 이거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몇 발 쏘니까 남부 레바논에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양 지금 36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어요. 예비군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만 넘는 군대를 50년 만에 소집을 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자, 이런 판을 벌리고 끝을 내겠다. 다시는 우리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전체를 상대로도 쌓아보겠다. 자, 이런 시각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나 이스라엘 내각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끝난다. 또, 정파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포를 좀 쌓아대다가 그냥 인질 돌려받고 여기서 이제 협상으로 끝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고 국가로서 취약성이 온 사방에 드러났죠. 그동안에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신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애국심, 모사드, 신베트 등의 전설적인 그런 이 정보기관의 능력, 해외에서 공작 능력, 이스라엘이 스파이를 넣어놓고 모든 정보를 캐치하고 지도세도 모르게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신화화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그런 것들이 전부 깨졌어요. 남부 이스라엘의 그 기부처의 그 정착촌 마을에 침투한 이 하마스가 그 마을의 인지를 잡고 또
또 마을을 갖다가 점령한 채 이스라엘과 이렇게 총격전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오기까지 가장 빨리 온 게 한 7시간, 늦게 온 거는 24시간, 심지어 24시간도 더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같이 좁은 땅에 남이스라엘 정착촌에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아이언돔이 완벽하지 않다. 여러 문제가 다 노출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마트 아이언월이라고 부르는 이 과학 경계 장치가 실패했다라는 것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후속편에서 끝을 봐줘야지. 전편이 너무 허접해져 버려서 이스라엘의 약한 본질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후속편에서도 그냥 적당히 끝냈다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상품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쪽에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이란, 러시아, 그리고 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나쁠 것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11월 달 미국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에 누가 승리하는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걸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충돌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것이 고유가, 석유 감산, 그리고 고유가에서 오는 수입,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한 석유 카르텔의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유가가 고물가를 유발하고 그리고 고금리를 유발하면서 결국 서방 경제의 상당한 붕괴 이런 것까지도 끌어내는데 다 연결이 돼 있는 일이다. 이것이 단순한 두 세력만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자, 어제 보면 하마스가 지난 2년간 준비를 했고 기습 전에 하마스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또 레바논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철저히 준비했다고 레바논 언론이 보도했어요.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번 기습이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레바논의 하마스 대외 관계자인 알리 바라카가 아랍어 채널에 나와가지고 RTA 아라빅이라는 데입니다. 이번 공격은 2년 이상 치밀히 준비했다. 우리는 현재 가자 지구에서 모든 것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 그 군수 공장에서 사거리 10에서 250km의 다양한 로켓은 물론이고 박격포, 총기까지 각종 무기를 다 생산할 수 있다. 자, 비밀 작전의 보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공격 시작 때까지 우리 우방에도 알리지 않았고 기습이 성공하고 30분 뒤에 헤즈볼라, 이란,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접촉했고 터키에도 통보했다. 자, 이번 기습의 공격에 외부 세력의 관여가 있었는지 언급은 안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돈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란과 헤즈볼라다. 사실상 배후를 드러냈다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우리한테 꼬리 자르지 마라. 너가 우리한테 돈과 무기를 다 주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일이 되니까 부추겨 놓고 꼬리 자르면서 하마스하고 우리는 모른다 했을 때는 우리도 그냥 있지 않고 다 까발리겠다. 이걸 갖다가 지금 하마스가 쓱 흘린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한 사람은 벌써 시체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란은 하마스의 기습 첫날 서방 언론과 각국 정보기관이 제기해온 배후설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동의 언론에서 이란 배후설을 지금 보도하고 나선 겁니다. 레바논의 또 다른 일간지 로리앙르 주르, 이 부르게 일간지인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은 레바논의 수도에서 수개월 동안 계획된 것이고 저항의 축 내에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됐다. 이스라엘 정착촌에 침투하겠다는 구상은 수년 전부터 이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저항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이 쿠드스군이라고 하는 혁명수비대의 핵심, 그리고 또 가자 지구의 이슬라믹 지하드 등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교전 당시 로켓포 위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란과 동맹국의 회의를 통해 다음 전투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났고, 지난 3월에 레바논으로부터 침투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방어 역량을 테스트하기도 했다. 그래서 2021년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800발을 로켓포를 쐈는데 성과가 안 나서 이후 병력을 이스라엘 안으로 직접 침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번 하마스 공격을 전후해 러시아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그는 가자 지구 내 공장에서 러시아 AK 소총과 탄약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있다. 바라카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느끼고 있고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휩쓸리게 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사태의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하마스 간부가 이 정신이 좀 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마스의 목표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석방자들 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이 수감자들 다 석방해라. 지금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배경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장기화되고 해법이 쉽지가 않고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고유가, 고물가, 미국 대선 등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